남양 특집 그곳을 가지 마고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를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스웨덴 옘틀란드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 전기장처럼 트민인들이 SNS에 인증하기 좋은 특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펜션에 머물면서 자연 친화적인 시골 풍경 감상하고 그냥 가서 푹 쉬면서 휴가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오, 좋다. 하지만 뭐 두 기자님은 하루 보내준다고 해도 안 갈 거죠? 근데 뭔가 집이 기분이 나쁘네.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 한번 좀 들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이곳에서 단 하루만 머물면 받을 수 있는 이 인증서. 오. 하지만 아마 이 인증서를 손에 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이곳 모든 방 곳곳에서 유령이 출몰. 스웨덴에서 유령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876년에 지어진 이곳은 원래 목사관으로 쓰던 건물입니다. 1930년 목사관의 관리자가 최초로 그레일레이디 유령을 목격. 이후로 목사관 곳곳에서 그레일레이디가 출몰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이 그레일레이디 때문에 인증서고 뭐고 중도 포기자가 속출. 이후 1941년 교구의 직원이 머물렀을 땐 새벽 3시에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꺼림칙한 느낌에 깨어보니 누구세요들? 검은색, 보라색 그리고 회색 옷을 입은 세 여인의 유령이 아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심지어 그녀가 불을 켜도 사라지지 않고 한참을 머물다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머. 이런 방에서 하루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인들의 집이네 여기가. 우리 집 왜 왔냐? 나가라. 넌 누구니? 나가 그러고 째려봤는데 안 나가니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지. 1945년엔 한 사제가 목사관에 있는 흔들 의자에 앉았는데 흔들 무려 2번이나 사제를 의자에서 튕겨냈습니다. 진짜? 자신 있으시면 하루 머무시면서 이 흔들 의자에도 앉아보시겠습니까? 이 목사관의 비극은 1907년 이곳에 살던 마르타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다 사망한 뒤 그 시신이 사라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르타가 사망한 옐로우룸에선 마르타의 유령이 출몰하고 블루룸에선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는 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또 핑크룸에선 비명이 들리는가 하면 건물 곳곳에서 유령의 흐느끼는 소리, 노랫소리, 발자국 소리 등 온갖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호기롭게 하루 묵기로 했다가 울며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잔뜩이고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하룻밤을 보낸 용자만이 인증서를 겟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죽하면 인증서를 주겠어요. 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하루만 머물면 인증서는 당신의 것. 유령들과의 하룻밤 어떻습니까? 남양 특집 그곳을 가지 마고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서린 다리.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 저기? 그러니까 왜 건너? 나 막아놨네 심지어. 알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호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2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일한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8일 공개합니다. 모모 위에 집을 짓지 마세요. 이번엔 태국의 피아폰 주택단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니 저기는 좋은 일이 생겨도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 저길 왜 들어갑니까? 에? 아니 누가 봐도 주택단지가 아니라 폐가단지잖아요. 저기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 아유. 자, 사실 이곳은 처음 주택 개발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이 피아폰 주택단지의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부들이 모두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출몰하네. 그러니까 현장에 드글드글했나 보다 아주. 여기다 짓지 말라 이거지. 짓지 마. 완전. 죽여버리기 전에 짓지 마 이런 거지.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사 도중 예상 못한 사고들로 인해 많은 인부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 인부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놀던 3명의 아이들이 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집단으로 익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거기는 쳐다도 보지 말아요. 밤만 되면 화난 귀신들이 쫓아온다니까요. 급기야 흉흉한 소문까지 돌면서 공사 중단. 인근의 번화한 거리들과는 달리 피아폰 주택단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고요. 현재는 버려진 마을이 되어 그곳을 떠도는 영혼들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공사는 시작했을 텐데 계속 이런 일이 겹치면 뭐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죠. 근데 이 마을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피아폰 주택단지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던 땅을 개발. 그런데 태국에서는 보통 건물 등의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곳에 있을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는 이 문제의 땅을 개간하기 전에 태국인들이 꼭 지킨다는 금기 사항을 어기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좀 이렇게 제사를 좀 지내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이제 와서라도 네. 수많은 인명사고를 불러온 한 많은 땅 피아폰 주택단지. 그곳에 함부로 발길을 들였다간 어떤 노여움을 살지 모릅니다.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고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불법 거주자들.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지난 2008년 미 유명 시사 주간지가 선정한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10대 장소 중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흉가도 폐건물도 아닌 세계 최대 호화 유람선으로 알려진 퀸 매피호입니다. 자, 원래 1936년에 첫 항해를 시작한 영국의 호화 여객선이었지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병력 수송선으로 사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67년 미국 롱비치 항구에 정박하며 퇴역, 이후 관광 명소로 개발돼 유서 깊은 해상 호텔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연만의 퀸 매피호가 호텔에 불법 거주하고 있는 이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거주하고 있는 귀신. 퀸 매피호의 불법 거주자들의 정체 바로 이겁니다. 와. 야 이건 복도에서 만나봐. 무슨 생각하겠어? 아니 이건 합성 너무 같지 않아. 선명하게 잘 찍힌 건데? 근데 100년 가까이 된 배고 전쟁도 겪은 배고 그러면 이제 전사한 군인의 한일 것이다. 흐릿한 형체 유령이 찍힌 사진.
지난 2012년 호텔을 방문한 모델 발렌티나 롬보르가 촬영한 것으로요. 놀라운 점은 그 사진 속 유령이 퀸 매튜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호텔 곳곳에서는 갑작스러운 비명, 그리고 웃음소리, 휘파람 소리가 들리고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거나 저절로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등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아, 저 배 타겠어. 어디 무서워가지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도 대단하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퀸 매피오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레이 고스트. 소문에 의하면 최소 49명이 이곳에서 사망. 아이고. 그 중에서도 유령이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1등석 수영장 운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물에 젖은 발자국이 종종 목격. 야. 그렇게 퀸 매피오는 유령들의 선박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령이 나오는 유서 깊은 해상 호텔 퀸 매피오. 그곳에서 숙박하게 된다면 유령을 마주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 마오 19 3위를 공개합니다.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모모. 이번에는 대만에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에이. 학교는 버려지면 일단 무서워요. 학교라고요. 학교 아니에요? 학교 같아 보이는데. 학교면 너무 수위가 낮죠. 저기는 뭐 대낮에도 못 가겠다.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2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곳은 타이난시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흉가. 대만의 4대 흉가로 손꼽히는 대만판 곤지암 싱린 병원입니다. 1975년 문을 연 싱린 병원은 당시 타이난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는데요. 1990년대 초반까지 건물을 증설할 정도로 잘 운영됐지만 사기기로, 의료 과실 등의 문제로 1993년 병원은 폐쇄. 이후 싱린 병원은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고요. 버려진 주사기와 약, 으스스한 분위기의 병실도 그대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 뭐야? 귀신이다! 인근 주택에 거주하던 한 남학생이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싱린병원 4층에서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을 목격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5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서성이는 걸 봤다니까요. 7층에는요, 청소하는 아주머니 귀신도 있었어요. 싱린병원 각 층에서 정체불명의 온갖 귀신들을 목격. 그리고 시체 안치실에서 와서 구해줘, 와서 구해줘. 구해달라는 귀신의 소름 끼치는 음성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문 닫은 병원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니까. 거기 의료과실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이 출몰한다잖아. 병원 철거하려던 개발자들이 차례로 죽은 거 몰라? 근처에도 가지 마. 이렇게 흉흉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의료과실로 죽은 영혼들은 진짜 억울하지. 저걸 폐쇄해버리면. 저게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지금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다니까. 왜 이 증거를 없애? 어허, 나 억울하게 죽은 거 어떡할 건데. 맞아, 이거지. 맞아.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대만 너튜버들이 많이 가겠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대만의 너튜버가 싱린 병원에 들어가 찍어온 생생한 영상을 공개드리겠습니다. 저 계단에 진짜 저 곤지암 못지 않다. 저 분위기. 아유. 꼭 저런 데 가면 복도 어디서 막 소리 나. 뭐. 그냥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지 뭐 조명이 없는데. 그럼. 그런데 20년 넘게 방치되던 싱린 병원이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 깜짝이야. 뭐야. 에이. 나보고 맨날 뭐라 그러더니 어디서 떨어졌어? 이거 없었는데? 나는 얘가 놀래서 더 놀래는 거야. 매각? 깜짝이야. 뭐야. 아니 형 안 놀랬겠어? 손이 떨어지는데? 이 와중에 내 쪽으로 안 떨어져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든다. 저도 이주의자. 미안해. 미안하다 무슨 떨군 진짜. 거지? 니네 진짜 꿈에 내가 나올 거야 아마. 찾아갈 거야 내가. 개꿈이네. 자 어쨌든 2018년도에 드디어 매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곳에 혼들을 잘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대만에 가시게 된다면 그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 그 털을 떠나지 못한 존재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남양 특집 그곳에 가지마 59 2위를 공개합니다. 에든버러 성에서 들리는 모모. 자, 이번에 소개해야 할 곳은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곳인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가신다면 저는 극구 만류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난히도 유령에 대한 전설이 많은 곳,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성입니다. 스코틀랜드 성은 그냥 무서워. 제가 작년에 에든버러 성 지하 도시에 나타나는 유령을 소개를 했었죠. 아하. 네. 그 소개도 했었는데 또 다른 유령이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한 기자님이 소개한 로열마일 아래 지하 도시는 아니고요. 그 로열마일 한가운데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발생한 목격담입니다. 어디선가 파이프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로열마일을 걷다 보면 들려온다는 파이프 연주 소리. 그런데 아무리 그 연주가 아름다워 그 음악에 이끌려 발길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왜? 뭔데? 로열마일 파이프 소리에 얽힌 전설은 이러합니다. 수백 년 전 에든버러 성 아래에서 정체모를 지하 터널이 발견됐다는데요. 이 터널이 어디로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 소년을 고용. 우리가 터널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터널에서 파이프 연주를 하면서 쭉 걸어가거라. 그렇게 소년은 파이프를 연주하며 홀로 어두운 터널을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로열마일 중심가쯤까지 왔을 때 뭐야? 갑자기 파이프 소리가 왜 끊겼지?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파이프 연주가 들리지 않자 소년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숨을 곳도 없는 터널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소년. 결국 수색대는 소년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정체불명의 터널을 그대로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분명 로열마일 그 어디에도 파이프 연주가가 없었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음악 소리. 사람들은 외로이 홀로 죽은 소년이 유령이 돼서 파이프를 연주하는 거라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소년은 왜 파이프 연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걸까요? 혹시 억울하게 죽은 한이 맺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건 아닐까요? 정말 거기서 죽었으면 너무 무섭고 너무 정말 끔찍했겠다 진짜. 근데 연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연주 소리가 들리면은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아. 저 공간에서 그걸. 내가 그 에이씨. 깜짝이야. 나만 죽을 수 없지. 에든버러 성 지하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파이프 소리. 혹시 로열마일을 방문했을 때 파이프 연주를 듣게 되더라도 절대로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은 소년과 함께 그곳을 영영 빠져나올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요. 지난 2010년 영국 런던 노팅엄에 위치한 국립사법박물관. 이곳은 주로 범죄와 처벌을 주제로 한 전시가 이루어지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방문한 한 커플, 크리스틴 스파이스와 데니엘은 아주 기묘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여기 왠지 모르게 소름 돋고 으스스하지 않아? 머리카락은 왜 잡아당겨? 장난치지 마! 무섭게 왜 그래? 난 가만히 있었다고. 박물관을 둘러보던 도중 쾌쾌한 냄새와 함께 누군가가 노려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느낌. 두 사람은 불쾌한 기분에 박물관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컴컴한 지하 감옥을 빠져나오던 그때 구석진 곳에서 희뿌연 형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유령이 찍힌 거예요? 약간 번지게 찍혔네요. 거기도 얼굴이 나를 지금 보고 있잖아. 눈도 있잖아. 눈도 있네. 더욱 소름 돋는 점은요. 사실 그곳은 처음부터 박물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원래 뭐였는데요? 뭐 감옥이야, 뭐 병원이었나? 알고 보니 과거 이곳은 사형 집행장. 헐. 진짜. 실제로 1375년경 당시 강도와 살인 등을 저질렀던 수백 명의 범죄자들을 처형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 1449년부터는 감옥으로 사용, 1905년부터는
경찰서로도 사용되다가 1986년 폐쇄된 뒤 지금의 박물관으로 개조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어쩐지 뭐 단순한 재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좀 사연이 많은 그런 장소였군요. 실제로 사용장으로 쓰였던 장소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혼들이 많겠어. 실제로 이곳에서는 누군가 돌을 던지거나 등을 때리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 처형당한 영혼들의 한이 서린 박물관. 방문자들의 사진에 찍히는 유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시죠. 이런 건 많이 보죠. 플래카드. 아, 가슴 아파요, 진짜. 가족들이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을 저런 거 이렇게 목격자를 찾는 그런 플랜카드 아닙니까? 간절하게 달아놓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뺑소니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A씨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형사님,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남성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목격자와 저녁 9시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목격자는 넉 달 전 직장 동료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한 여성이 차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데요.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자기 차 뒷좌석에 태웠어요. 당시 목격자는 뺑소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다는 목격자. 사고 당시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보진 못했지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현수막의 번호를 보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거 전화 주신 거는 감사한데 뭐 얼굴이나 차량 번호를 못 봤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혹시 그 현장으로 저를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요. A씨는 주변을 훑어보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라면 사고가 일어나도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 같네요. 남자가 주위를 확인했다고 했죠? 범인은 당신을 본 겁니다. 아, 저는 상상도 못했네요. 역시 형사님 통찰력은 대단하시네요. 현장을 둘러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타며 남긴 한마디. 근데 제가 형사라고 말한 적이 있던가요? 현수막으로 함정을 봤네. 그렇지.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목격자분들의 소중한 제보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혹시 무언가 사건을 목격했는데 이 괴담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은 경찰서로 직접 제보를 하시면 안전합니다.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13회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우리가 출퇴근길에 늘 타는 지하철. 그 중에서도 하루 이용객 15,000명이 넘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으로요. 한 누리꾼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지하철에서 직접 겪은 일이라며 공개해 화제가 된 얘기입니다. 공익 근무 중이던 A씨는 한 지하철역에 대한 기묘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는데요. 이 지하철역에 버려진 승강장이 있대요. 우리 한번 가볼래요? 아, 그런데 좀 가지마 좀. A씨는 호기롭게 함께 근무하던 B씨와 아무도 다닐 수 없는 제한구역 요령 승강장 입구로 향했습니다. 자,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간 두 사람. 승강장으로 통하는 노란색 문을 열자 어두컴컴하고 텅 빈 공간에 왠지 모를 으스스함까지 느껴졌는데. 저길 왜 가냐?
안 가고 싶게 생겼다 정말. 심지어 승강장으로 가는 이 벽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와 기분 나쁜 소음까지 세워놨습니다. 둘이 함께 승강장으로 들여서려는 순간 잠깐만 나 전화 와서 전화만 받고 들어갈게. 먼저 들어가. 그렇게 A씨는 홀로 문을 열고 유령 승강장으로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 나타난 의문의 푸른색 불빛. 휴대폰 불빛. 어허. 문틈으로. 아니면 뭐 저기 외부에 있는 불이 뭔가 틈이 있어서 보인 거 아니야? 그래, 파란색 불이 있을 수 있지. A씨도 문틈 사이에 비친 휴대폰 불빛일 거라 여겼는데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어? 문이 원래 닫혀 있었네. 뭐야? 아까 그 푸른 불빛이 뭐야? 뭐야? 놀란 A씨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는데요. 여전히 존재하는 푸른 불빛.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태. 오. 자, 비명을 지르며 그 유령 승강장을 뛰쳐나온 A씨. 하지만 그 B씨와 함께 다시 그 승강장에 들어갔을 땐 천장 그 어떤 푸른 불빛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은근히 저기 지하철이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장소예요. 그 사람 많을 때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산할 때 가면 진짜 무서워. 뭐가 나올 것 같고. 맞아. 너무 어둡고 그렇잖아요. 자, 실제로 지하철 깊숙이 유령 승강장들이 존재합니다. 1990년대 초 또 다른 지하철 노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들이 지하철 건설 계획이 취소되며 방치돼 유령 승강장이 된 건데요. 버려진 승강장에 나타난다는 의문의 푸른 불빛,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양 특집 2023 김희연 이야기 19 9위를 공개합니다. 낚시터에서 만난 의문의 가족. 이번 이야기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은 이야기입니다. 평소 낚시를 좋아했던 켄타. 여자친구와 함께 동료에게 추천받은 바닷가, 낚시 명소를 찾았습니다. 초행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자정이 돼서야 도착한 낚시터. 그렇게 여자친구와 단둘이 조용하게 밤 낚시를 즐긴 켄타. 두어 시간이 흘렀을 즈음 자기야, 나 저기 자판기에서 음료수 좀 뽑아올게. 그리고 얼마 뒤 음료수를 가지고 돌아온 여자친구는 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켄타, 이분들 여기 주민이라서 여길 잘 아신대. 거기 고기가 잘 안 잡히죠? 제가 고기 잘 잡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시죠. 켄타는 초면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좀 꺼림칙하긴 했지만요. 중년 부부가 초등학생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이들도 있는데 나쁜 짓 할 사람들은 아니겠지. 이렇게 안심하며 그 가족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 나선 켄타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모습. 뭐야? 저 사람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기모노의 왼쪽 옷깃이 앞에 오고 신발도 좌우를 바꾸어 신은 기묘한 차림새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옷을 거꾸로 입는다는 건 장례식의 주인공, 즉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이 쫙 올라오죠? 엄마랑 애들이랑 다 귀신인 거예요? 박귀신이었어? 옷을 거꾸로 입은 정체불명의 가족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공포에 질린 켄타는 겨우 정신을 부여잡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급하게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건 켄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동차가 부진. 이대로 간다면 바다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룸미러 너머로는 그 가족들, 아니 귀신이 보이는 상황. 어떡해? 와 귀신이 이렇게 직접 사람을 해코지 하는구나. 어떡해? 켄타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친 그 순간. 어떡해? 차가 말을 안 들어. 자꾸 뒤로 간다고. 괜찮아. 앞으로 잘 전진하고 있어. 뭐야? 여자친구도 귀신이신 거야? 여자친구의 기이한 반응에 더욱 패닉에 빠진 켄타. 그렇게 후진하던 자동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여자친구는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자동차도 급정거. 켄타는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살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진짜 엄청난 공포네요, 진짜.
자, 이후에 켄타는요, 문제의 그 바닷가에서 얼마 전 일가족이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진짜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네. 진짜 있었네. 귀신이었던 거죠. 아, 야, 억울한 원혼이 함께 이렇게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나만 가기 억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사고 현장에서 만난 옷을 거꾸로 입은 가족들. 그들은 정말 원통한 가족들의 혼이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8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피해간 기묘한 선택. 지금부터 1990년대 일본 사이타마에서 대학 생활을 했던 청년이 직접 겪은 오싹하면서도 아주 기묘한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불교 대학 2학년생이었던 미키 다이윤. 기숙사에서 살던 그는 타지 생활로 외로웠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의 유일한 기쁨은 근처 펫숍에 놀러가 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진을 찍는 것. 그러던 어느 날 학생도 간사이 출신이라고? 나도야. 정말요? 야, 타지에서 동양 사람 만나니까 반갑네. 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커피들 중에 취향들 한번 골라봐. 마셔. 이 친절한 펫숍 사장과 친해지게 된 미키. 그 뒤로도 사장의 호의는 계속됐습니다. 왔어? 날씨 덥지? 저 다른 곳에서 수행하게 됐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쉽네. 줄 게 그냥 커피밖에 없네. 마음껏 골라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 더 가져갈래? 아니에요. 이미 배가 불러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늘 미키의 입맛을 고려해 여러 종류의 캔커피를 준비하는 세심함을 발휘.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외로운 타지 생활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캔커피엔 밀봉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항상 사장이 권하는 여러 개의 캔커피 중 두 기자님처럼 무심코 한 캔을 골랐던 미키. 그런데 그 선택에 어마어마하게 오싹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약 3년 후에 밝혀진 사장의 충격 정체. 사이타마 연속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친절했던 사장이 알고 보니 4명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다. 미키를 왜 살려줬어? 아까 동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양이한테서?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연쇄살인범의 범행 수법은 음독. 바로 캔커피나 음료에 독을 타 피해자들을 살해해왔던 건데요. 그리고 그는 미키를 살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운 나쁜 놈만 죽이는 철칙이 있거든. 근데 3번이나 독을 넣은 캔커피를 피해간 녀석이 딱 한 명 있었어. 죄다 피해가길래 한 번 더 보냈는데 사양하더구만. 그 녀석을 보면 정말 부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사장이 권했던 캔커피 중 독이 없는 커피는 단 하나. 정말 신이 그를 보호했던 것인지 정말 기묘하게도 늘 독이 없는 그 하나의 캔을 선택한 미키. 그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신의 가호가 있었나 봐. 잘 피해갔네. 맛있네. 이후 미키는 주지스님이 되어 자신의 기묘한 경험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친절한 가면을 쓴 연쇄살인마가 준 음료. 정말 신이 그를 보살폈던 건 아닐까요? 남양 특집 2023 기묘한 이야기 19 2위를 공개합니다. 함부로 휴대폰을 줍지 마세요.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하는 내 몸과 같은 휴대폰. 여러분은 이 휴대폰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번 기묘한 이야기, 일본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주었던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가에 위치한 4층짜리 건물에 싼 값으로 방을 얻은 대학생 시절의 유코. 고양이 집사 노릇도 하며 꿈에 그리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강가에서 우연히 10년도 더 된 기종의 낡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유코는 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강한 생각에 휩싸였는데요. 그 길로 바로 차로 10분 거리의 편의점까지 가서 충전기를 구입해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뭔가 불안불안하다. 아, 그 남의 폰은 뭐하러 주워옵니까? 잠시 후 낡은 휴대폰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창에 뜬 미수신 메시지와 전화가 1통, 10통, 100통, 1000통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놀란 6호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그리곤 일단 주인을 찾아주려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전화했지만 어떤 일인지 경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또 안 받아? 그런데 어? 진동 때문에 전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낡은 휴대폰은 6호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6호의 발 앞에 멈춘 휴대폰. 그리고 그때 낡은 휴대폰에 전화가 연결되며 물 빠지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는데요. 그 순간 꼼짝도 못하고 굳은 6호의 앞에 고양이가 나타나더니 낡은 휴대폰을 밟기 시작. 그러자 곧 소리는 잠잠해졌습니다. 고양이가 뭔가 귀신을 알아챈 거지. 뭔가 알고 그런 거야. 고양이 영물. 영물이잖아. 영물이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드디어 6호의 휴대폰 너머 들려온 경찰의 목소리. 이후 경찰에 따르면 6호의 집과 연결된 하수도에서 3년 전 실종된 여성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6호가 살던 집 거주자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6호가 주운 휴대폰이 바로 사망한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귀신. 본인의 억울함을 또 알리려고 전화를 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오래된 물건을 보신다면 함부로 줍지 마세요. 기묘한 존재가 말을 걸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2009년 대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 실화입니다. 2009년 어느 날 대만 까오슝시의 한 모텔. 투숙객이었던 남성 A 씨는 갑자기 자신의 얼굴에 누군가의 긴 머리카락이 덮치더니 그 위로 피가 뚝뚝 얼굴 위로 피가 떨어지는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야, 꿈에서 어떤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려다보고 있었어. A 씨와 함께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도 똑같이 피눈물 흘리는 귀신 꿈을 꾼 겁니다. 뭐야, 이거는 좀 무서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텔에서 직접 귀신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없었지만요. 기묘했던 건 귀신 꿈을 꿨다는 투숙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모두 302호 투숙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악몽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302호 투숙객들은 악몽에서 깨자마자 바로 체크아웃. 혼비백산하며 달아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여러 명이 꿨다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사연이 있고 찝찝한 기분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302호에 투숙했던 한 부부가 체크아웃을 하며 남긴 말. 302호에서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302호. 모텔 직원은 이 말을 수상히 여기고 302호에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화장대 서랍 등등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혹시 침대 아래? 아, 이거 하지 마. 아,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명 같이 봐. 침대 아래를 확인했는데요. 모텔 직원이 발견한 건 검은 비닐봉지로 덮인 시신 한 구. 이미 사망한 20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그동안 투숙객들은 저 시신이랑 같이 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이 모텔 302호에 한 커플이 투숙을 했는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남자친구가 그만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를 살해. 그리고는 그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둔 겁니다. 그렇게 302호 침대 아래 버려져 서서히 썩어간 시신. 경찰은 302호 투숙객들이 에어컨을 틀어 온도가 낮기도 했고 방에 배치된 방향제 냄새가 워낙 강해서 투숙객들이 시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다가요. 이후에 시신이 더 부패하며 냄새가 더 지독해지자 투숙객들이 이상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302호에서 잠들기만 하면 귀신 꿈을 꾼다. 피눈물을 흘리는 귀신 악몽은 한이 맺혀 죽은 여자의 절규이자 범인을 잡아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악몽이 된 그날의 나들이. 그동안 프렌시코에서도 많이 소개했듯이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가 찍힌 심령 사진들은 우리를 늘 소름 돋게 하죠. 오늘 저 정 기자가 가져온 이 사진 한 장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한 가족의 즐거웠던 나들이가 순식간에 공포물로 변했다는데요. 어? 아이의 뒤를 봐. 나 어깨에서 봤어. 저게 사람이야, 뭐야? 사람이잖아.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뭐야?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진짜. 저 소년의 뒤에 찍힌 이 얼굴. 그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같긴 한데. 일행 중에 저런 사람 없겠어. 일행 중에. 일행. 근데 지금 장난꾸러기. 저 뒤에서 지금 설마 저 소년 어깨를 손으로 짚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데? 이 사진이 찍힌 건 지난 2018년 영국 잉글랜드 동북부 노썸벌랜드 카운티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휴일을 맞아 두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소풍을 갔던 로라 왓슨. 로라는 아이들이 커다란 나무 위에 올라가 노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사진을 살펴보니 나무에 기대선 아들 바이린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이 한 명 더 찍힌 겁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야? 그 자리엔 분명 우리밖에 없었잖아. 분명히 당시 주변엔 로라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체불명의 그 소녀는 아들 바이린의 어깨에 손까지 얹은 듯 보여 더욱 섬뜩함을 자아냈습니다. 아, 이건 되게 무섭다, 진짜. 저 뭐 우연히 찍힌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사람이라면 저렇게 어깨에다 손까지 올렸는데 몰랐다고? 그래. 그럴 리는 없잖아요. 유령인데 촉감이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무서워. 로라도 아들 바이린도 다른 아이들 모두 당시 그 존재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본 일부 사람들은요. 아, 혹시 그때 그 소년은 아니야? 그래. 몇 년 전에 숲 인근 강에서 익사했다는 그 소년. 정말 죽은 소년의 영혼이 찍힌 건가? 이런 섬뜩한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신령 사진이 저렇게 또렷한 것도 처음 봐. 보통 흐릿하게 이제 형체만 남거나 뭐 그렇잖아요. 저거 뭐 합성 아닙니까? 처음엔 이 사진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유령이 어딨어? 아이 합성이 틀림없지 라며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한 로라는요. 난 사진 합성 같은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굳이 내 아들 사진에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족 사진에 찍힌 의문의 형체. 정말 소문대로 익사했던 소년의 영혼이 찍혔던 걸까요? 그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10위 공개합니다.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의 정체. 자, 이번에 제보받은 사진은요. 2022년 8월 SNS에서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어우, 이건 또 뭐예요? 짐칸 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이가. 짐칸에? 그리고 달리는 차량입니다. 물론 저러면 이제 현행법에 안 되고 아동학대인데 아이가 너무 원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 뒤에 타고 있어. 에이 그렇게 하고 싶어? 틀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공개한 카밀라가 전한 당시의 상황. 어둠이 깔린 늦은 밤 11시경 카밀라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콜롬비아 툴리마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 가던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 아 뭐야 사람이잖아. 아 위험하게 어린아이를 짐칸에 태우는 거야 뭐야? 아유, 저건 아동학대지. 아이, 신고하게. 빨리 사진 찍어. 자, 그렇게 트럭 짐칸에 탄 소녀의 사진을 찍은 카밀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을 찍은 뒤 문제의 트럭과 카밀라의 차량이 어두운 구간을 지나 밝은 구간에 들어서자 어? 아까 그 아이 어디 갔어? 설마 떨어진 거요? 트럭 짐칸에 타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놀란 카밀라는 경적을 울려 앞서가던 트럭을 멈춰 세웠는데요. 그런데 네? 아, 여자아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난 트럭에 아무도 태우지 않았다고요. 여자아이를 트럭 짐칸에 태운 적이 없다는 트럭 운전자. 야, 이거 뭐냐? 그럼 저 여자애가 유령이었다고?
사실 이후 카밀라가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트럭 짐칸에 있던 소녀가 사실은 사람이 아닌 이 도로에서는 이미 유명한 유령이라는 겁니다. 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한밤중에 이 도로를 꼭 지나가야 한다면 그 소녀 유령이 나타날까 봐 당국에 동행을 요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사진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한 심령 사진이라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공원 그 애기만큼이나 선명하네. 그렇습니다. 아, 그건 얼굴이 조금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전신이 다 나왔는데 너무 선명한데. 아, 저 도로 어디 가겠어? 저 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네. 콜롬비아 툴리마 도로의 줄물에 차나 오토바이를 타는 소녀 귀신. 자, 소녀 귀신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인 걸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거울을 조심하시오. 도 기자님 온라인에서 쇼핑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이 물건을 발견하신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뭔데? 아, 하지 마. 상체가 보이는 적당한 크기에 시중에는 흔히 없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빈티지 거울.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요. 이 거울을 함부로 집안에 두었다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난 2012년 영국 런던. 룸메이트인 조셉과 소티리스는 집주인이 버린 낡은 거울을 발견. 제법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가져왔고요. 화가였던 소티리스는 원래 호두나무 색이었던 거울을 은색으로 예쁘게 칠해서 벽에 걸어뒀습니다. 모든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씨, 너 자꾸 찔러. 아프다고. 나 아니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아니, 분명 느껴졌는데 아까부터 누가 지켜보는 거 같지 않아? 거울을 집에 들인 후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요. 게다가 거울 안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 거울 아래 있던 난방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가 하면 열쇠나 전화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물건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까지 목격했는데요. 심지어 밤마다 섬뜩한 악몽을 꾸다가 칼로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두 사람. 그런데 마치 그 악몽이 현실이었다는 듯 실제로 그들의 몸에는 어머머. 피로 물든 긁힌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어우, 저건 진짜 긁은 거네. 핥힌 거야. 날카로운 걸로 어, 긁은 거야. 저거 집에 저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 돼 저거. 두면 안 돼. 매일같이 공포스러운 일상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몸까지 점차 약해져 갔다는데요. 아니 근데 저 그냥 저주받은 물건이라 드리는 순간 그냥 안 좋은 일 생기는 것 같아. 저것도 곱게 버려지. 저 깨고 그러면 또 난리 난다 또. 깨면 안 그래요? 된다. 저렇게 한설인 거울을 함부로 깼다가 어떤 저주를 당할 줄 알고 깨겠습니까? 두 사람도 역시 처음에는 거울을 버릴까도 고민해봤지만 결국 부디 그 저주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거울을 구매해달라며 경매 사이트에 올렸고요. 어떤 강심장인지 익명의 한 구매자가 실제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아 받았어?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간 귀신 들린 거울. 구매자는 그 거울을 왜 구매했으며 그 거울이 있는 곳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5일 공개합니다. 필리핀 케손시티에 위치한 종합병원인 메디컬 센터. 이 병원에 가게 된다면요. 특정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주의사항을 모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 이들이 있는데요. 자, 어느 날 C 메디컬 센터에 방문한 케빈 샌디에고는 가족과 함께 2층으로 가기 위해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곳은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2층이 아닌 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던 남성을 따라 무심코 지하에 내린 케빈의 가족들. 아니 왜 무심코 내려? 그냥 버티고 있어야지. 다시 원하는 층으로 가야지.
자, 그런데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힌 상황. 케빈은 왠지 남성이 지하의 출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남성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동을 해? 따라간 거죠. 엘리베이터를 다시 눌러야지. 아, 빙이 된 건가 봐. 홀렸나 보다. 뭔가 이건 홀린 거네. 홀린 듯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케빈과 가족들. 남성이 뒤를 따라 왼쪽 복도로 돌아섰는데 남성이 마치 유령처럼 순식간에 벽으로 홀연히 사라진 겁니다. 유인했네. 아 이거 완전 유인당했네 진짜로. 귀신에 귀신이 씌어서. 작정하고 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렇지. 암흑에 잠긴 지하실. 놀란 케빈의 가족들은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려와 버튼을 누르며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공포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너무 무섭겠네. 진짜 무서워. 뒤에 누가 올지도 모르고. 이후 케빈이 병원 간호사에게 전해들은 소름 돋는 이야기. 아,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그 엘리베이터는 안 타요. 그리고 남자가 내렸던 지하실에는 병환실이 있어요. 헐. 사실 이 엘리베이터에는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의 금요일 자정. 병원 직원이었던 28세 댄비 다비데스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경고문을 보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바로 탑승했는데요. 그럼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채 문이 열리는 바람에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며 사망. 마치 13일의 금요일의 저주처럼 그날 일어난 사고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 엘리베이터는 결국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령 엘리베이터가 된 겁니다. 안타까운 사고네 진짜. 근데 진짜 저 사연을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면 그 폐쇄된 공간에 그 엘리베이터 어떻게 무서워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자, 필리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엘리베이터에 얽힌 소문.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더라도 절대로 내가 누른 층이 아닌 곳에는 내리지 마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남양 특집 귀신을 쫓는 자 퇴마 19 2위를 공개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자, 이번엔 국내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을 술렁이게 한 사연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원도의 한 강에서 친구 아버지께 직접 겪은 실화라고 합니다. 어?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강가에서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셨대. 근데 그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울고짖으며 같이 가달라는 거야. 친구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에 여자아이를 따라 산길을 따라 나섰는데 아 따라가지 말지. 나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불안해. 친구 아버지가 힘들어서 잠시 멈춰 땀을 닦으려고 보니 온몸이 물에 젖은 것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는 거야. 그때 문득 정신이 들었는데 물 한가운데였어. 아우.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물 한가운데서 가지 말아요. 이리 와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였대. 와 엄청난 능력이네. 아니 친구 아버지를 홀린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오라고 물귀신처럼. 물귀신인 거죠. 너도 같이 가자죠. 근데 이게 뭐 증거도 없고 사진도 없고 뭐 이런 거 누가 못 꾸며냅니까? 근데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이 강은요. 예전부터 마의 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갖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스터리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낚시터에서 중학생 익사 사고 발생, 물놀이 하던 20대 익사, 다슬기 잡던 60대 익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64명이 사망을 했어요. 오 맞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익사 사고 발생지였던 이곳. 자,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요. 물귀신 때문에 익사 사고들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 이후 이 강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괴담 속 단골 장소가 됐고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공포에 지역 주민들이 물귀신의 혼을 달래기 위해 굿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건 해야 됩니다. 붙었다면 찐이다. 네. 그건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사망 사고 숫자를 보세요. 논강인데. 그러게
야, 그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아 유령이야 뭐야? 나 너 아무것도 안 악기 씨였지. 했어. 발음을 너무 똑바로 X로 하니까. 나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전문가들은 문제 그 강이 다른 강에 비해 유속이 빠르고 강속 지형이 고르지 않아 진흙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도 내놨는데요. 자, 매년 사고가 반복되자 해당 지역 군청, 소방서, 해경이 합심해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익사 사고가 비교적 감소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강 자체가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강이네요. 반갑다. 한때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물귀신 괴담. 대체 그 물귀신은 어떤 한이 맺힌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귀신을 쫓고 있지만 귀신이나 유령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번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령이 사는 마을이라 불리며 한때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가면 워낙 많은 귀신들이 존재하다 보니 무조건 한 명 이상의 귀신을 마주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곳인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귀신의 마을이 다 있어요. 기네스에서 인정을 했대잖아. 영국 남동쪽 켄트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 플러클리. 이곳에 기이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1973년이었습니다. 문제 그날 자정 무렵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잠이 깬 마을 주민들. 아니 한밤중에 누가 악기를 연주해? 아니 누구야 대체? 화가 나 창문을 열었더니 웬 악단이 오래된 옷을 입고 장례식 음악을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어제 그 악단들 뭐예요? 그 악단 사람 아니에요. 어제 악단들이 저희 집 벽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더라니까요. 그 악단 전체가 유령이라고? 이 클래스가 다르죠? 한 명이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들키는 거에 게이시. 두려움이 없는 애들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목격한 악단 유령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마을에 나타난 유령은 최소 12명. 목격담까지 합치면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와. 그 많은 유령들에게도 나름 사연과 별명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점토벽에 깔려 죽은 남자 유령은 벽돌 사이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장미 여자 유령은 동네 개들을 불러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독 폭풍이 오기 전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핀노크 유령.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소리 지르는 숲, 너링우드에서 들리는 유령의 비명까지 살해와 자살,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혼령이 돼서 마을 곳곳에 숨어들어 있으니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마을인 것이죠. 설마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다 좀 동네를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게 마케팅, 뭔가 약간 그렇지 트루먼 쇼처럼 고스트 마케팅. 상황을 창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초자연 현상 전문가들은요. 과거에 비극적인 죽음들이 있었고 지질학적으로 자기력이 강한 영역에서 유령들이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밝히며 플러클리 마을에 유령들이 출몰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유령들. 유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분들, 플러클리 마을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영어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소리나는 모모의 비밀. 2016년 아르헨티나 산루이스 엘 볼칸.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한 23살 청년 미겔 앙헬 에레디아의 장례식이 엄숙함 속에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들 들었어? 뭐가 틀렸잖아. 유적 중에 한 명이 미겔의 시신이 들어있던 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놀란 유족들이 관에 귀를 갖다 대자 정말 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관에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요? 갑자기? 미겔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술렁이기 시작한 장례식장. 그리고 미겔 정말 살아있는 거야? 혹시 내 말이 들리면 관을 한번 때려봐. 그 순간 마치 다불하듯 관에서 울리는 의문의 소리. 미겔
미겔이 살아있는 게 틀림없어. 미겔, 도움이 필요하면 관을 5번 때려봐. 그러자 정말 관에서는 유족들이 요청한 대로 관을 때리는 소리가 5번 울렸습니다. 살아있네. 들었으니까 응답. 그럼 이거 얼른 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그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죽은 자의 응답이었을까요? 가족들은 관을 열기 위해 병차를 불렀고요. 날이 저문 후에야 사법부의 허락을 받고 관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뭘 이걸 허락을 받을 때까지 그래, 기다려 바로 사람이 열어야지. 지금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그러니까. 열고. 자,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드디어 관이 열리는 순간 관 속 미겔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 뭐야? 자,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은 관 속의 의문의 소리. 단지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족들의 바람이 만든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은 자가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를 괴롭힌 모모. 2020년 중국 난닝시 중년 여성 리아오는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 그게 저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리아오 역할 리아오 역할 하는 거예요. 아니, 리액션 하라며요. 연기로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진짜 이렇게 맨손으로 하실 줄 여기 지금 저 리아오라고 적혀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자, 다시 들숨 한번. 날숨까지 제대로 하품을 하실지 몰랐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중년 여성 리아오는 이렇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리아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기운도 없고 성적도 떨어지고 무슨 일이야? 리아오의 아이들마저 컨디션이 안 좋은 듯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제가 주제니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리아오와 가족이 겪은 이상한 현상들은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랫집의 발코니에서 리아오가 발견한 충격적인 것. 아유, 저 저주인형. 어머, 생긴 것도 흉측하지 않습니다. 저걸 왜 걸어놓은 거야? 누가? 아니 저런 걸 왜 집에다 걸어놔? 바로 아랫집이었어요. 아랫집? 아니 자기 아랫집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걸었다고요? 아랫집의 발코니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기괴한 인형들. 목이 매달린 인형은 마치 피를 흘린 것 마냥 시뻘건 흔적이 난무했고 의도를 알 수 없는 십자가 문양까지 그려져 있었는데요.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인형에 리아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괴한 인형들은 리아오를 향한 저주 인형이었던 겁니다. 근데 나는 저 인형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저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밑에 산다는 게 소름인 것 같아. 그렇죠. 난 그게 너무 싫어. 이웃으로 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고. 마주치거나 뭐 뭔 짓을 내가 없을 때 뭔 짓을 해놓을지 모르잖아.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나쁜 마음이 들었길래 저런 걸 해요? 사실 리아와 그녀의 가족은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아랫집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왔다는데요. 리아오는 아랫집이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로 자신과 가족들을 저주한 거라고 확신,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공안의 설득에도 저 인형은 윗집이랑은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리아오의 이름이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음에도 윗집과는 관계가 없다며 발뺌. 한참이나 인형을 철거하지 않았고요. 결국 리아와 가족들은 저주를 피해 도망치듯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주가 실현되기라도 한 것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웠다는 리아와 가족들. 잠 못 이루던 그 밤들 사이에 저주 인형들은 눈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 여름 폭포에서 생긴 일. 일본 나라현. 오복 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초등학생 마루코. 갑자기 폭포에 가야 한다는 숙모에게 떼를 쓰는 마루코. 할머니까지 정색하며 그 꿈 알렸지만 숙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요. 기어이 폭포로 향한 마루코와 친척들. 즐겁지 않은 폭포 나들이엔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쁜 폭포도 밤에 뭐하러 가지? 다음 날 가지? 밝을 때 보면 더 좋잖아요. 그럼.
사실 일주일 전 마르코와 가족들은 그 폭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폭포를 보자마자 말로 표현 못할 찝찝함과 꺼림칙한 기분에 휩싸였고요. 한시라도 빨리 폭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차 안, 마르코의 할머니가 조용히 귓속말로 속삭였는데요. 앞으로 저 폭포엔 훨씬 더 맑어라. 느낌이 좋지 않구나. 할머니가 좀 뭔가 안 좋은 낌새를 채신 건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말렸던 거군요. 그거 가지 말라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왜 간 거야 또? 그러게. 그런데 폭포에 도착한 뒤 숙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 마르코의 손을 잡아 끌고 폭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 숙모 뭐야? 겁에 질린 마르코가 소리치자 놀란 마르코의 어머니가 겨우 숙모에게서 딸을 떼어놓았는데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숙모는 뭐야? 마르코를 째려본 뒤 홀로 폭포로 빨리듯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휴. 에?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폭포에 몸이 잠기려던 찰나 숙모는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행히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상한 것은 그 바위엔 불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엥? 숙모가 넘어진 장소는 과거 한 불귀의 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라는 것. 그 영화 람종 속에 그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숙모도 물귀신이나 뭐 어떤 귀신에 홀린 게 아닌가. 아 근데 순간 뭐 그래도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거기 불경이 있었다고 하니까 혹시 그게 좀 위력이 있었던 거 아닐까? 불경의 힘이다. 한 일본인이 초등학생 때 폭포에서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 정말 숙모는 귀신에 홀렸던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사람. 저기 있다! 저 낡은 문이랑 해골 모양의 돌! 스기사와 마을이 분명해! 일본 아오모리현 어딘가에 존재했다가 자취를 감춘다는 전설 속 스기사와 마을을 찾고 있었던 건데요. 스기사와 마을은 지도에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2000년에 한 일본 방송에 소개된 이후 세 사람은 호기심에 직접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저기 갔다가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지만 마을을 찾아냈다는 기쁨도 잠시, 막상 도착하니 아야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는데요.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폐가에 들어가자 소스라치게 놀란 세 사람. 이들이 마주한 것은 벽을 온통 채운 핏자국들. 그리고 아야는 수많은 시선이 지켜보는 듯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요. 심상치 않음을 느낀 세 사람은 마을을 빠져나가기 위해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마을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는 건데요. 와. 아야는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발견해 서둘러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아무리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바로 그렇습니다. 창밖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피투성이의 손들. 소름 끼치는 손들은 아야가 타고 있던 차를 흔들어댔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세 사람은 다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이 스기사와 마을은 왜 이렇게 무서운 전설이 있는 거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된 거며 너무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아오모리현에 코스기라는 마을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 스기사와 마을. 자, 그런데 1938년 이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듯 도끼를 휘둘러 주민들을 모조리 살해해요. 이후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폐하가 된 스기사와는 지도에서도 영영 사라졌고 악령이 깃들어 시간의 왜곡 속에서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괴담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실화인지 괴담인지도 모르는 약간 그 증명되지 않은 전설 같은 뭐 이런 거네요. 부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예. 일본인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스기사와 마을. 이곳은 정말 사라져버린 전설의 마을인 걸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공포 속 19 3위를 공개합니다. 지하실 속 모모로 가는 문. 2011년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 새 집으로 이사온 에먼스 가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요. 엄마, 이 방은 제가 쓸게요. 엄마,
이번 집은 마당이 있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에먼스는 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도 TV를 켠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주변에 개 키우는 사람도 없던데 대체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이뿐이 아닙니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닫히는가 하면 소리 없이 열리기도 하고요. 누군가 쉼 없이 노크를 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이 마치 누가 던지기라도 한 것 마냥 날아가기까지. 오. 폴터가이스트. 일명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집. 그 집엔 에먼스의 가족 외에 또 다른 누군가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영화 디 아더스 그 내용이네요. 난 기생충이야. 아,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긴 사람, 저긴 유령. 여긴 유령이고. 전 사람이라 봐요. 정말 유령의 소행일까요?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에먼스의 가족들은 갑작스레 신장 감염 등 온갖 질병을 앓을 뿐만 아니라요. 악마들이 내 귀에 대고 노래를 속삭였어요. 우리는 크고 검은 괴물도 봤어요. 그것들은 분명히 악마였어요. 내 아이들을 조종했다고요. 이 집은 악마가 들끓는 집이에요. 에먼스의 가족은 이상한 일이 특히 많이 벌어진 곳, 집 지하실을 악마의 기지,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우리 집이 그렇다면 진짜 끔찍한 거잖아요. 악마? 봤대잖아, 검은 걸. 에먼스 가족의 집에 출동한 경찰도 처음엔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누군가의 그림자와 의문의 목소리, 그리고 집에 묻어난 기름 같은 것을 만졌더니 뭐야? 손가락이 마치 화상 후 물집처럼 하얗게 변해버리는 등 어디요? 오싹하고 소름 돋는 현상들을 마주했고요. 아, 새끼손가락? 당시 촬영한 주택 사진에는 유령의 모습이 찍혀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우, 저거 이상하다. 아우, 씨. 마네킹 아니야? 저주 인형 아니야, 저거? 아우, 저기, 너무 선명하게 찍혔는데? 왜 저렇게 시켰지? 결국 에먼스 가족의 집에서 퇴마 의식이 3차례나 진행됐지만 아무 소용 없었고요. 결국 에먼스와 가족은 불과 반년 만에 도망치듯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악마의 집, 지옥으로 가는 문, 이렇게 불리던 그 집은 얼마 뒤 미국 기현상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잭 바겐스가 구매. 헐. 그 집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촬영을 위해 2016년 비로소 그 주택을 철거했는데요. 그렇게 2018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인 넷플릭스 측에서도 에먼스 가족이 살았던 악마의 집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예정, 2022년 현재 촬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얘기. 해당 주택은 철거됐지만요. 그렇다면 그 주택에 살았던 악마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여름 특집 영화로 만들어질 현실 속 공포 19 2일 공개합니다. 모모 아르바이트생에게 생긴 일. 일본 어느 가정집. 여느 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한 토모. 토모! 물고기들 밥 안 줬어?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들이 하루 사이에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무가 말라 죽었잖아. 저게 지네. 토모, 이거 네가 그랬지? 그런데 기묘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토모의 온몸에 심한 발진이 생겼고요. 고양이가 그를 피하기 시작. 더욱 기이한 것은 아빠, 요즘 새벽부터 어딜 다녀와? 손톱에 흙 좀 봐. 내가 그랬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토모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잠옷바람으로 어딘가 나가서는 온통 흙투성이가 돼서 귀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사는 어린 조카가 배를 쥐어뜯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일까지 발생. 뭐야?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그 무렵 토모는 매일같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7명의 사람이 토모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내젓는 기묘한 꿈이었습니다. 아우, 기분 나빠. 아니, 아까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발진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다니는 데가 뭐가 문제가 있는 데인가?
하도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기자 토모는 친구의 도움으로 점을 보게 됐는데요. 그런데 당장 그 일 때려쳐. 그 저주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아온다고. 사실 토모가 하는 아르바이트는 저주 대행 아르바이트. 에이그 저거 있다고 그랬잖아. 우리 소개했잖아. 특히 부두교 계열의 저주로 의뢰인에게 저주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받은 뒤 부두 인형에 집어넣고 주문을 외우며 바늘로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에 따르면 저주가 나쁜 기운을 몰고 왔으며 특히 부두 계열 저주는 본인보다 주변인들에게 악영향을 준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꿈속에서 본 7명은 토모의 조상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 고개 가로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왜 하냐. 그거 아니다. 좀 안타까워서 그죠?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자 토모 주변에 일어났던 기묘한 일들은 모두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토모 가족이 오복명절에 성묘를 갔더니 무덤 속에 묻혀있던 조상의 관이 흉측하게 파헤쳐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 속 영매를 통한 주인공의 빙의처럼 영화에서 볼 법한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귀를 의심하게 할 충격과 공포의 영화 한 편이 펼쳐집니다. 1977년 7월 미국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가 살인 사건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범인을 알려준 사람이 죽은 피해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범인을 알려줘요? 아니 뭐 다잉 메시지를 남겼다든지. 다잉 메시지가 아닌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약 5개월 전인 1977년 2월 시카고에 위치한 아파트에 화재 신고가 접수. 당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필리핀 출신 병원 직원 테레시타 바사가 나체 상태로 자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이후 경찰의 조사에도 수사는 수개월째 진척이 없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추아 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피해자인 테레시타 씨가 이분에게 범인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추아 박사에 따르면 그의 아내 레미는 어느 날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듯 전혀 다른 목소리와 억양으로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추아 박사님 도와주세요. 난 테레시타 바사예요. 날 죽인 사람은 앨런 샤워리입니다. 제발 경찰에 알려줘요. 이후 아내는 자신이 뱉은 말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요. 추아 박사는 당연히 처음엔 이 기묘한 일을 믿지 못하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왜 경찰이 알리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테레시타라고? 아니 경찰이 믿지 않을 거예요. 아니, 증거가 필요해요. 앨런이 내 목걸이를 훔쳐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줬어요. 아내의 입을 빌려 테레시타라고 계속 주장하는 영혼. 추아 박사는 믿을 수는 없었지만 테레시타와 친분이 없는 아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의 이름과 번호까지 줄줄줄 말하자 결국 경찰이 이 사실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건 믿기지가 않네. 그렇죠. 이런 번호까지 아는 건 어렵죠. 추아 박사의 와이프라면 절대 모를 얘기를 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게 진짜 빙이네. 경찰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추아 박사가 알려준 대로 테레시타의 친척들을 확인. 그리고 그녀가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병원 동료 앨런 샤워리를 조사했습니다. 앨런은 처음엔 극구 부인하더니 경찰의 추궁에 테레시타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결정적으로 앨런의 여자친구로부터 진짜로 테레시타의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범인을 지목을 했겠어요. 그렇죠. 진짜 영원히 본인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거네요, 이건. 아 저게 모든 피해자들한테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럼 살인 사건 다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앨런은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테레시타를 살해했다고 자백. 사상 초유의 살인 사건에 도움을 준 유령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 결국 앨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올여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칼바람이 불던 1월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신도림 방면 전철에 탑승했는데요. 왜 출발을 안 하지? 문은 왜 다시 열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열린 전철문 사이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 분명히 A씨는 서울대 입구역에서 전철을 탔고 전철은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플랫폼 벽면에 떡하니 적혀있는 사당역. 2호선인데 방향도 잘 탔는데 순환선? 너무 졸아가지고 한 바퀴 설마? 이렇게 돌아가지고 설마? 그렇게 간 거지. 아, 나 그럴 수도 있다고 봐. 나도 그런 적 있어. 뺑뺑 돌잖아 2호선은.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듯 순식간에 뜬금없이 사당역에 던져진 A씨. A씨와 같은 전철에 탑승했던 커플 역시 당황을 금치 못했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A씨와 커플은 미친 듯이 출구를 향해 뛰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정말 소름 끼쳤던 건 A씨가 지나친 계단 아래 보이던 시커먼 폐허. 정체모를 공포에 휩싸여 사력을 다해 뛴 A씨는 겨우 사당역 9번 출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분명 그날은 1월 한겨울이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반팔 차림. 그곳은 한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서울대 입구역에서 1시 7분 전철을 탔던 A씨. 그 기묘한 일을 겪고 사당역 9번 출구 앞에서 시계를 확인했을 땐 여전히 1시 7분이었습니다. 아, 꿈꿨네. 꿈꾼 거야 꿈꾼 거. 꿈에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죠? 난 뭐 화성도 갔다 왔어, 꿈에서. 정말로? 아 그럼. 이 이야기는 A씨가 직접 겪었다는 실화입니다. 사당역에 뭐 있나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의 D 커뮤니티에 게재해 지난 6월 누리꾼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당시 A씨가 도착한 사당역의 플랫폼 벽면이 갈색 벽돌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었다는 점에 주목. 그거 옛날 4호선 개통할 때 인테리어와 똑같잖아. 그럼 1985년 과거로 회귀한 거야? 진짜? 완전 소름? 이란 반응을 보였고요. 일명 사당역 괴담에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14일 공개합니다. 사고 다발 지역 범인은 뭐뭐. 인기 드라마 셜록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영국의 다트모어 국립공원. 광활한 황무지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져 정말로 이 매력적인 장소지만요. 자, 이곳에 가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B3212 도로만은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꽃가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B3212 완전 기억됐어요, 지금. 이 312만 기억하고 글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절대로 B3212 도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말 안 했으면 아예 안 갔을 거 지금부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B312 도로를 지우세요. 자, 이곳 포스트 브릿지와 투 브릿지 사이의 구간은요. 1910년대부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목격담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921년 6월 근처 교도소의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던 헬비. 오토바이를 타고 문제의 B312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제멋대로 움직인 오토바이. 핸들도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는 이 사고로 사망. 그뿐만이 아닙니다. 몇 주 뒤 승객들 태운 버스가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수년간 운전을 했던 베테랑 라이더였다는 한 육군 대위마저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엄청난 힘으로 날 조종했다고요? B312 도로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했던 이것. 그 정체는 뭔데? 바로 그 정도로 뜸들일 정도야? 뭔데? 그 정체는 바로 두 손. 자, 여러 목격담에 의하면요, 이 거대한 털투성이 손이 갑자기 나타나 핸들을 강제로 조종. 진짜? 자, 운전자들이 심하게 방향을 틀거나 비틀거리게 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고속에서 핸들을 틀면 무조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치. 조그만한 바꿔도 그죠? 네, 확 날아가. 이게 그러면 몸이 바이크가- 날아가지. 근데 저게 철두성의 손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요? 저 지점에서만. 버스나 차는 핸들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갑자기 확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야 귀신. 자유로 귀신 같은. 이 털투성이 손의 정체에 대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형태로 퍼졌는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도로가 가로등이 없는 데다 상당히 좁고
또 예상치 못한 가파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잦았을 뿐이라는 등 이 사고의 원인을 다양하게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털투성이 손은 여전히 섬뜩한 도시 괴담으로 남아 운전자들을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섭네. 핸들을 잡고 운전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공포의 털투성이 손. 다투모의 B312 도로를 지나실 때 이 털투성이 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9위를 공개합니다. 방황하는 모모의 정체. 영국 잉글랜드 셰필드의 스톡스브리지 바이패스 도로.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이 지역의 경찰이었던 케빈은 경찰차를 타고 도로를 순찰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차안 공기가 서늘해지더니 뒷좌석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 뭔지 모를 오싹함을 느낀 케빈은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는데요. 그런 거는 그냥 가야 돼. 보면 안 돼. 절대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요. 앞만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케빈. 차 안에는 케빈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봐. 에이. 귀신 타고 있었죠? 아니면 뭐 범죄자? 얘는 1차원적이네. 협박하는 사람? 그 정체는 바로 허름한 차림에 후드를 푹 눌러쓴 수도승 유령. 어우. 사실 이 도로는 영국 전역에서 두 번째로 유령이 많은 도로로 선정된 곳으로 특히 수도승 유령을 봤다는 목격담이 많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목이 없는 수도승 유령이 나타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중세 무슨 일 있었나 보다. 수도승들이 종교 탄압 받아가지고 막. 중세 교수형 당한 거지. 어. 목이 없다잖아.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 없지만 주민들 사이에는 수도승의 무덤 위에 도로가 건설됐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 이 도로가 있는 셰필드 지역의 한 호텔에서 기이한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호텔 직원도 아니고 투숙객 명단에도 없는 의문의 정체. 뭐야? 실루엣이 있는데. 그 수도승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후드 뒤집었어. 완전히 쓰고 밑에 내려보고 턱만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보이죠. 이 사진은 영국의 아마추어 사진작가 폴 코커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사진에 찍힌 모습이 도로에서 목격됐다는 수도승 유령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해당 사진을 본 초자연현상 수사관 조 콜린스는요. 해당 사진에서는 조작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찍힌 건데 확실히. 영국 셰필드 지역의 도로와 오래된 호텔을 떠도는 수도승 형체의 유령.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5위를 공개합니다. 옷장에 모모가 산다. 2021년 어느 늦은 밤 혼자서 잠을 자던 2살배기 소녀의 방에서 들린 비명 소리 그리고 소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이야기. 엄마가 옷장에서 저를 불러요. 자꾸만 놀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아니, 엄마가 부르는데 왜 무섭지? 엄마가 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뭐 슬픈 사연으로 엄마가 낳다가 뭐 돌아가셨다.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이의 엄마는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옷장에서 아이를 부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이를 누가 불렀다며? 아기가 들었다며? 그리고 엄마 소리였어요. 그 정체가 뭐예요? 매일 밤 아이가 혼자 있는 방에 나타나는 이른바 엄마 도플갱어 유령. 이 이야기는 올해 6월 아이의 엄마 크리스티나가 SNS에 게시하며 조회수 430만 회 돌파, 화제가 됐습니다. And she said, well, it's just, she's like, Mommy, there's someone else that comes in here. She looks just like you, but I know she's not you. There's someone who comes in here after I put you to bed that looks like me, but isn't me. And she's like, she looks just like you, Mommy, but she wants me to follow her inside my closet. And I don't want to go with her. 근데 왜 하필 또 옷장 안에서 불러? 그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확실히 엄마는 아니다. 옷장 귀신들이 있어. 야, 근데 완전 작정하고 꼬셔가려고 엄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하. 크리스티나도 매일 밤 아이의 방에 나타난다는 자신과 꼭 닮은 존재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방에 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플갱어 귀신을 본 건 크리스티나의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요. 저도 어릴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제 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대요. 어떤 유령들은 사람의 목소리와 외모까지도 따라하기도 해요. 미국에서 어린 시절 크리스티나의 딸처럼 부모님과 같은 모습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나타난 유령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이게 유사한 사례가 많으면 신빙성이 더해지니까.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홀리는 도플갱어 유령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필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걸까요?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 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약수터에 모모가 나타난 이유. 2001년 8월 경상남도 사천의 어느 산. 밤 9시쯤 A씨는 약수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다! 사람 살려! 귀신을 보고 혼비백산에 산에서 내려온 A씨. 그런데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은 A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달 다른 동네 주민 2명 또한 저녁 무렵 약수터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을 목격. 놀라서 뛰어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는 뭐 비슷한 옷차림으로 여러 명이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사람인데 이 잘못 보고 착각한 건 아니겠죠? 과연 그럴까요? 새벽에 일찌감치 약수터에 올라갔던 한 노인에 따르면 약수를 담던 중에 누군가가 뒤에서 바가지를 쓱 건넸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굉장히 무섭네요. 노인이 바가지에 약수를 떠서 건네주자마자 촤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 노인이 뒤를 돌자 그곳엔 턱이 없는 귀신이 빤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턱이 없으니까 물이 바닥에 쏟아졌구나. 그렇지. 먹자마자 바닥으로 쏟아지는 거죠. 조갈라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담기는 거죠. 무섭죠? 오, 무서워. 약수터 귀신에 대한 목격담이 일파만파 퍼지자 주민들이 애용하던 약수터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에 마을 노인회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로 약수터 인근의 지역 문화센터 측에 귀신을 쫓는 굿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왜 문화센터에다가 구슬해달라 그러죠? 알고 보니 예전 약수터 주변에 무연고 분묘 4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분묘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측은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2001년 9월 11일 장장 8시간 동안 귀신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수터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3위를 공개합니다. 호텔에 갇힌 모모의 목숨. 1982년 2월 일본 현지 언론의 충격적인 보도. 뉴재팬 호텔 유령 소동. 폐허가 된 호텔에서 유령 목격. 이 뉴재팬 호텔에 나타난 유령은 국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할 정도면 그 호텔에 뭐 진짜 유령이 나오긴 나온 거예요? 1982년 2월 8일 오전 3시 20분경 이 호텔에 화재가 발생.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화마에 많은 투숙객들이 쓰러졌고요. 일부 승객들은 유독가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화재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33명이 사망, 화마에 희생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 호텔에 대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지 6일 뒤인 1982년 2월 14일 새벽 5시경 호텔 경비원이 지하 2층 기계실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기구 속에서 들리는 한 여성의 비명.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씨 뭐야. 그리고 6일 뒤인 2월 20일 밤 10시경 이 호텔의 또 다른 경비원 2명은 비상계단 6층을 둘러보던 중
지금 이 목소리 들리죠? 저도 들려요. 여긴 우리 둘뿐인데. 분명히 비상계단에는 경비원 2분밖에 없었지만 분명히 들리는 정체 모를 남자들의 목소리.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경비원들은 그대로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근데 두 명이 동시에 들은 거면 이거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한 명이 들었으면 야 너 몸이 허한가 보다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화마에 희생된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일본의 뉴 재팬 호텔. 10여 년간 방치되다가 2002년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의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화재로 폐허가 된 호텔에서 들리던 유령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는 화재로 희생된 이들의 피 맺힌 절규였을까요? 이제는 부디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편히 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특집 끊임없는 도시괴담 19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가 사는 저수지. 2013년 9월 낚시꾼들의 성지로 알려진 경기도의 한 저수지. 밤낚시를 즐기던 A씨가 대어를 잡고 기뻐하던 그때 잠깐 저게 뭐지? 저수지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목격한 A씨. 밤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뭘 목격해요? 무슨 뭐 괴물 이런 거 떠 있었나? 저수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의문의 흰색 물체.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것은 좋기 2.5m는 넘어 보였는데요. 긴 머리 사이로 A씨를 빤히 쳐다보던 두 눈! 죽음의 공포를 느낀 A씨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2.5m는 뭐예요? 서장훈보다 더 큰 거. 서장훈보다 크죠. 네. 뭐야? 물귀신인가? A씨가 이 귀신 목격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달린 댓글. 헐, 저도 와이프와 새벽에 낚시하다가 오싹한 경험했어요. 네, 또 그분이 나타나는군요. 한동안 낚시는 못 가겠네요. 뭐야? 이 저수지는 물귀신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이미 유명했습니다. 아니 위령제도 올렸었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위령제도 올렸었고 그래서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 이제 효력이 떨어지면서 네, 뭐 이 얘기인 건데 조만간 목격하신 분 또 나오실 것 같네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맨 밑에 봐요. 한동안 낚시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아예 그냥 터네 터. 터줏대감이신데? 2015년 6월 또 다른 낚시꾼 B씨에 따르면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갑자기 목이 없는 하얀 형체가 물 위에 나타나더니 B씨를 향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요. B씨가 목격한 귀신이 나타나는 곳을 그린 사파라고 합니다. 저거 그릴 정도면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저수지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 저수지에서 20대 숨진 채 발견. 저수지에서 4인 가족 동반 자살. 이 저수지에서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일각에서는 그 죽은 원혼들이 저수지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2015년 해당 저수지는 수질오염 방지를 이유로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또 안 좋은 소리 소문이 막 퍼지니까 닫아버렸구나.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금지구역이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죠. 음.